또 하나, 김호중 재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조목조목 되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늦춰 잡은 것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석 청구를 유예하거나 연기한 데다 선고 기일도 통상적으로 한 달 안에 잡히는 것과 비교하면 2주가량 늦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음주사고를 내고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애타는 마음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본 팬들에겐 남은 시간도 피를 말리는 긴 기다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다. 공권력조차 공정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인내하고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리스 팬들 중에는 김호중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발목이 아파 시급히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을 끝내 외면한 채 인신 구속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받고 있는 이런 답답한 시간도 어느새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법조 관계자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본 결과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형량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A씨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미루거나 유예하고 구속기간을 2차례나 연장한 것은 피고인 측 입장에서 보면 여론을 의식한 역차별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재판부로서는 그만큼 엄중한 법 집행을 환기시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여론 본보기를 앞세워 엄벌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 선고 때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김호중의 경우 6개월째 인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여론의 따끔한 매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더 아프게 맞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부는 지난 9월 30일 마지막 공판 기일을 마무리하고 한 달 반가량 뒤인 이달 13일을 선고일로 잡았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이 주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사고를 내고 거짓말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강조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이 구형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는 유명 대중 스타의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프레임이 검찰의 구형량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의 재판에서는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나 판단 외에 특별한 다툼이 있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해 당사자인 김호중이 충분히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조차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 대중스타로 도주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신청한 병보석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선고 기일까지 미룬 것은 사실상 기각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되레 구속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팬들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지난 8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고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기일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김호중 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후회, 황골탈태의 각오를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단죄가 지상 과제인 검찰과 다릅니다. 같은 범죄라도 상황과 정황을 다각도로 판단해 용서와 관용의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죄는 한순간 실수였는지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 택시 기사분이 자발적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던 것도 김호중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지만 너그럽게 용서하고 선처하면 우리 사회와 대중문화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김호중 재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조목조목 되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늦춰 잡은 것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석 청구를 유예하거나 연기한 데다 선고 기일도 통상적으로 한 달 안에 잡히는 것과 비교하면 2주가량 늦춰졌습니다. 아마도 이는 2번의 구속 연장을 통해 구속기간 6개월을 꽉 채우고 잘못에 대한 처벌의 무게를 피의자가 좀 더 무겁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징벌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여러 고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단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관용은 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고 개가천선하면 증오를 거두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구나 관용의 대상은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알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큰 죄를 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도 할 줄 모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오히려 피곤하게 합니다. 되레 큰 소리를 치고 호령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어떤 누구인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열흘 앞으로 다가선 김호중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상되는 몇 가지 궁금한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시간은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 더디가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더 느린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어두운 터널에 갇히면 누구나 막막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이보다 더 안쓰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마련이고 구름이 걷히면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